팔랑팔랑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게 뭐다냥? 보라냥 알려달라냥. 짠! 보라냥이 왔다냥. 궁금하면 물어보라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뭐다냥? 좋아, 오늘은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 알려주겠다냥. 임차인은 집을 빌려 살거나 쓰면서 보증금월세를 내는 사람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나 여기 살아를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냥. 그럼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는 거다냥? 그렇다냥. 소유자가 바뀌어도 경매가 돼도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냥.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배당에서 먼저 받는 우선 변제권도 챙길 수 있고, 소액 임차인이면 최우선 변제로 일부를 맨 앞에서 받을 수 있다냥. 그럼 근저당 이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은 사람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냥? 형식상으로 대항 요건은 있다냥. 하지만 근저당이 먼저면 후순위 임차인이다냥. 경매에선 소멸되고 낙찰자에게 대항 못한다냥. 확정일자를 받아도 선순위를 뒤집진 못한다냥. 다만 우선 변제권이 있어 배당에서 우선 변제분을 챙길 수 있고, 소액 임차인 요건이 되면 최우선분을 일부 먼저 받을 수 있다냥.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냥. 전입과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근저당 설정 전후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로 나누어진다냥. 선순위 임차인은 소유자와 경매 낙찰자 모두에게 대항하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권이 없고 배당에서만 권리를 행사한다냥.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 아니다냥? 낙찰자에게 대항 못함이 대항력 없음은 아니다냥. 전입과 실거주를 갖췄다면 대항 요건은 보유고, 다만 근저당이 먼저라 후순위가 되어 경매로 소멸하니 낙찰자에게는 대항 불가한 거다냥. 반면 일반 매매로 소유자만 바뀌면 대항권으로 새 소유자에게 대항 가능하고,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냥. 즉 대항 요건 보유와 낙찰자에게 대항 가능은 별개다냥. 그럼 입찰자 입장에서는 선순위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더 좋은 거다냥? 항상 그런 건 아니다냥. 왜 그렇다냥? 후순위 임차인은 인수금액이 0원인 게 보통이다냥. 근저당 뒤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해 낙찰자에 대한 인수 없음이다냥. 그래서 숫자 계산이 단순하고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변수가 적어 편하다냥. 하지만 리스크도 있다냥. 배당에서 못 받으면 이사비 협상이 어려워 인도 명령에서 집행까지 시간 비용이 들 수 있고, 임차인의 강한 저항으로 명도 난이도가 올라간다냥. 반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냥. 잔액 인수는 필요하지만 인수금액은 입찰가에서 차감하면 된다냥. 임차인은 잔액 받아야 하니 명도에 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오히려 명도 리스크가 낮은 물건도 있다냥. 더욱이 인수금액을 하자로 인식해 시장 깊이로 경쟁이 낮아 총비용 기준 수익이 더 좋을 경우도 있다냥. 즉 돈만 보면 보통 후순위가 유리하지만 시간 명도 안정성까지 보면 선순위도 승부 가능하다냥. 선순위 임차인 물건 입찰할 때 주의할 점은 뭐다냥? 선순위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배당 신청 배당 요구를 했는지 꼭 확인하라냥.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요구를 안 했으면 낙찰자 인수금액이 커진다냥. 또 겉선순위 착시도 있다냥. 겉으론 선순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후순위거나 일부만 선순위인 경우다냥. 착시 예를 들어달라냥. 보증금 증액갱신 땐 원보증금은 선순위여도 증액분은 보통 후순위인 경우가 많다냥. 계약 당사자 변경 후 새 전입 확정이 없으면 후순위일 확률이 높다냥. 전입만 있고 실거주 공백이 길면 대항력이 약화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냥. 선순위처럼 보여도 배당 요구 미신청이면 결과적으로 낙찰자가 전액 인수할 수 있고, 전입은 있어도 돈거래가 없는 무상 임차인이면 선순위 점유자처럼 보여도 인수 대상 아니다냥. 그래서 겉선순위 임차인은 기회도 되고 위기도 된다냥. 그건 또 무슨 말이다냥? 겉보기엔 선순위지만 실제는 후순위거나 일부만 선순위면 인수금액이 적거나 0인데 사람들이 선순위로 오해하면 경쟁이 줄어 낙찰가가 낮아질 수 있어 기회다냥. 반면에 선순위처럼 보이던 임차인이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면 낙찰자 전액 인수 위험이 있고, 전입만 있고 거주 공백을 두고 다툼 나면 명도 지연 소송 리스크가 커진다냥. 처음엔 무상이라 하다가 나중에 보증금월세 증빙을 들이밀며 인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냥. 무상임차인은 또 뭐다냥? 무상임차인은 보증금월세 없이 공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대개 사용대차에 가까워 주임법 보호 대상이 아니다냥. 입찰할 땐 전입세대 열람의 이름만 보고 채무자와 이름이 비슷하니 가족관계일 거야 같은 추측만으로 입찰하는 건 금물이다냥. 이웃 탐문 등으로 부부관계 부자관계 등 관계가 명확해졌을 때만 입찰하라냥. 그리고 법인은 임금채권도 주의해야 한다냥. 그건 또 왜 그렇다냥? 임금채권의 최우선 변제 범위는 배당에서 앞줄이라 먼저 지급돼 배당 재원이 확 줄어들 수 있다냥. 낙찰자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앞줄에서 돈이 빠지면 선순위 전세권 임차권이 배당 몫이 줄어 결과적으로 낙찰자 인수 잔액이 커질 수 있다냥. 임금채권은 직원 수, 급여 및 퇴직금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변동폭이 크고 배당 요구 종기 막판에 한꺼번에 올라오는 일도 많아 놓치기 쉽다냥. 임금채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한다냥? 배당 요구 현황에서 근로자 개인 또는 근로복지공단 명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라냥. 그럼 개인은 임금채권 리스크가 없냥? 완전히 0은 아니다냥. 개인 사업자로 직원을 둔 경우엔 임금채권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냥. 핵심은 법인 여부가 아니라 직원 유무다냥. 입찰 전 이렇게 확인하라냥. 공장 사무실 상가 등 사업장 여부, 직원 출퇴근 흔적 작업복 스케줄 표지 등 현장 정황, 우편함의 사대보험 세금 체납 고지, 장기간 휴폐업 흔적을 체크하라냥. 고맙다냥 보라냥. 오늘 내용이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한다냥.